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아이고야.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이죠. 자, 그 중에서 지구 시스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을 했고요. 오늘은 직권의 변화 보도록 하죠. 자, 직권의 변화입니다. 땅의 변화요. 땅의 변화. 지각 변동. 그러니까 지진, 화산 활동, 습곡산맥 형성, 대륙 이동 이런 것들을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 방사성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을 방출을 하죠. 그럼 그 열 때문에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멘틀에서. 그 멘틀의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뭐 그래서 에너지는 흐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권이 변화가 됩니다. 변동대 확인을 좀 해보죠. 변동대가 화산대하고 지진대를 변동대라고 하는데 지진이 발생한 점을 파란색 점으로 좀 나타내 봤어요. 그리고 화산이 발생한 지점은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화산이 발생하는 곳도 거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산대, 지진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합쳐서 변동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뭘까? 왜 그럴까? 하다가 결론은 판 구조론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 판대기로 이루어져 있대요. 지구 표면 전체가 10여 개의 플레이트로,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판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멘틀 대류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면에서 부딪히고 스치고 벌어지고 하면서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답니다. 판은 1년에 1cm 혹은 10cm 정도를 이동을 합니다. 이 판 경계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판에 대해서 좀 볼까요?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됩니다. 6,400km. 멘틀이 한 2,900km까지가 멘틀이에요. 지각은 평균 5km에서 35km 정도 되고요. 지각이 멘틀보다 밀도가 작아요. 멘틀보다 해양 지각의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의 밀도가 작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밀도가 제일 작아요. 밀도가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 다르군요.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멘틀은 감남암질, 서로 좀 다른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암석권이 판이에요. 암석권. 이 연약권의 대류 때문에 이제 암석권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지구 중심입니다. 한 6,900km 정도. 6,900km 정도. 그러면 한 2,900km 정도요. 6,400km 정도요. 지금 반지는 여기가 한 6,400, 여기가 한 2,900km 정도. 자, 여기가 이제 외핵, 내핵, 핵이고요. 여기가 멘틀입니다. 요 선 정도가 대륙지각, 해양지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요 정도 해볼까요? 요 정도. 여기 다 멘틀이거든요. 다 멘틀인데 여기가 한 400km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연약권인 거예요. 그리고 한 100km 정도라고 할까요? 100km 정도. 지구 표면 요 100km 정도. 여기까지 요 100km 정도를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암석권이 판이에요. 암석권이 판입니다. 잠깐만요. 저기 대륙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륙은 해양 지각이나 대륙 지각은 5에서 3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상부 멘틀까지 포함해서 대충 100km 정도를 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부 멘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멘틀의 대륙이긴 한데 좀 정확하게는 100에서 400km가 연약권이거든요. 이 연약권의 대륙에 의해서 요 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죠. 위에 해양 지각이 있으면 해양판이고요. 100km 정도가. 위에 대륙 지각이 있으면 대륙판입니다. 대륙 지각이 밀도가 좀 작기 때문에 해양판보다 대륙판이 밀도가 더 작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요. 대륙판은 좀 두껍고 밀도가 작고요. 해양판은 얇고 밀도가 크고요. 판 이동의 원동력은 연약권의 대류입니다. 연약권은 멘틀인데 한 100에서 400km 정도까지를 연약권이라 그래요. 멘틀은 한 2,900km까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열을 가하면 우유가 대류 활동을 하죠. 그 위에 코코아가 움직이는데요. 이 우유가 멘틀, 그리고 판이 코코아 가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코아 가루에 비해서 우유가 너무 두껍네요. 넘어가죠. 네, 끝났네요. 판의 경계에 있으니까 일단 개념 확인 문제 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활동,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화산 지진 합쳐서는 이제 변동대라고 합니다. 판 경계가 거의 일치해요. 변동대하고. 변동대 중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 변동대 중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을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자, 판의 구조입니다.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부분, 이걸 판이라고 하죠. 혹은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깊이 100에서 400km 정도의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도 괜찮은데요. 연약권의 대류가 좀 더 정확합니다. 100에서 400km 정도요. 자, 그리고 문제 보죠. 화산 활동,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이고요. 변동대입니다. 변동대 OX 퀴즈인데요. 변동대에서는 지진대, 화산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화산대하고 지진대 분포는 서로 연관이 있고요. 비슷한 곳이에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발생을 하면 아까 지진 때, 화산 때 파란색, 빨간색으로 찍은 곳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산이 발생을 하면 지진은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 중앙부에는 지진 때나 화산 때가 거의 분포하지 않고요. 화산 활동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에서 아니요. 환태평양 지진대요.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그러니까 고리환이거든요. 태평양 주변을 이렇게 고리처럼 감싼 거, 거기를 파이어리, 불의 고리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변동대는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분포합니다. 이번에 답은 OXX, OXO이고요. 그리고 아이고야. 3번입니다.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판은 1년에 1cm 혹은 1년에 10cm 정도 이동하는 속력입니다. 판은 지각을 포함해서 상부 멘틀까지 약 100km 정도를 판이라고 하고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판은요, 멘틀의 대류, 좀 정확하게는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의 답은 X55, X5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내가 뭘 누른 거지? 네, 4번입니다. A, B 이름을 쓰라는군요. A는 이제 지각하고 상부 멘틀까지 포함해서 100km 정도, 암석권도 괜찮고요. 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지구의 암석권은 하나입니다. 한 100km까지가 다 암석권인 거예요. 판은 10여 개 정도 되고요. 좀 구분되시나요? 그러니까 암석권이 조각조각 난 것들을 플레이트 판이라고 그래요. B는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암석권과 연약권. 해양판하고 대륙판, 괄호 안에 알맞은 거 찾아보죠.
대륙판은 두껍습니다. 대륙판은 밀도가 작고요. 해양판은 태평양판, 바다에 있는 게 해양판이겠지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멘틀 연합권에서는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죠.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을 하고요. 옆으로 이동하다가 식었으면 밀도가 커지겠군요. 그럼 하강하게 됩니다. 6번이었고요. 판경계를 좀 볼까요? 판경계 보죠. 이 판경계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있습니다.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이 있는데 요거를 수렴형을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잠깐만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판의 경계요. 발산형 경계 있고요. 발산형, 그리고 수렴형, 그리고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섭입형하고 충돌형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네 가지다라고 하면 발산형, 섭입형, 충돌형, 보존형인 거고요. 판의 경계가 세 가지다 하면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인 거고요. 자, 발산형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올라오는 게 화산처럼 한 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화산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그마가 이 라인에서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식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옆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이제 발산형이 되겠어요. 이 마그마 이렇게 올라오다가 식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속이니까 물속 같은데 바다 밑에서 올라왔다. 바다 밑에 있는 발산형 경계다라고 하면 마그마가 나와서 식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식어요. 산맥을 만들어요. 이 산맥을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식어요. 이 산맥을 왜 대관령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바다 밑에 있는 산맥을 해령이라고 그래요. 해령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 계곡이 있네요. 계곡. 요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 골짜기를 열곡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해령이 어떻게 되냐면 또 마그마가 올라오죠. 그럼 해령이 누워요. 산맥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또 누워요. 그러면서 점점 밀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산맥 두 줄이 있고 가운데 계곡이 있는 이러한 지형을 그냥 해령이라 그래요. 해령과 열곡과 해령이 있군 이라 하지 않고 그냥 대서양중앙 해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 밑에서는 그렇고요. 대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오자마자 식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산맥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계곡만 만들어져요. 이렇게 계곡만. 이 계곡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계곡을 열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지형을 발산형 경계 해양판에 있어요. 그러면 해령이라고 하고요. 대륙판에 있는 발산형 지형은 열곡,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 활동이 섭입형 경계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이 네 가지 경계 중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발산형과 섭입형만이에요. 지진은 모두 다 발생을 합니다. 이 지진이 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진원이요. 지진이 일어나는 근원이 얕은 곳이면 천발 지진이라 그래요. 조금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중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건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도 좀 볼까요?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판 사이에도 밀도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어요. 그 하나는 섭입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위에 있고요. 혹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어요. 그러면 역시 해양판 밀도가 크니까 해양판이 섭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대륙판이 이렇게 구겨지겠네요. 그럼 산맥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지층이 휘어져서 만들어진 산맥을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산맥이 서비평에도 충돌형에도 있어요. 잠깐 그러면 수렴형 중에서 충돌형은 대륙판하고요. 대륙판이 충돌을 한 경우요. 요 경우는 충돌형 경계라 그래요. 여기도 이제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 서비평이 안데스 산맥이 그래요. 저기 태평양하고 남아메리카 대륙 이쪽 안데스 산맥. 그리고 충돌형은 원래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 있었거든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적도를 거쳐서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혀갖고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인도 대륙하고 그러면 충돌형이네요. 히말라야 산맥이 그래요. 왜 뭐 안구에 습기 찬다고 하죠? 안구에 습기 차요. 안구가 섭섭하네요. 예, 안섭이고요. 예전에 농구 선수 중에 컴퓨터 슈터 이충희 선수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스포츠나 TV 잘 몰라서 농구 감독을 했을 거예요. 충희.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충희 선수 생각나요. 충희. 충돌형이 히말라야, 그리고 서비평이 안섭, 안구가 섭섭하네요. 안데스 산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지진만 발생하는데요. 천발 지진하고 중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존형은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기가 보존형 경계예요. 이 보존형 경계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는 저기 변환단층이 이제 보존형 경계다. 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도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몇 개 더 해볼까요? 발산형 됐고, 요 수렴형에서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부딪히면 이게 바다 위로 산맥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열지어져 있는 섬이잖아요. 이런 걸 열도라 그래요. 호상열도. 호형상으로 열지어져 있는 섬. 일본이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판이 파고들면서 구겨져서 올라간 거죠. 호상열도 또 수렴형 경계이고요. 요 정도면 됐을까요? 예. 서비평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 안 했네요. 해구를 안 했어요. 이게 파고 들어가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구덩이, 여기 바다 밑에 요 깊은 골짜기, 여기를 해구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제일 깊은 데가 해구예요. 해구 중에서도 이제 일단 사람이 본 것 중에서는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요 경계면 있죠. 요 스치는데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를 그 베니오프대라고 그래요. 요새는 섭입대라고 하든가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 화산 터지고 막 지진 발생하고 그래요. 그리고 요 A하고 B 중에서 맞은 애가 피 터져요? 때린 애가 피 터져요? 맞은 애가 피 터지잖아요. 해양판이 파고들면 파고듦을 당한 대륙판에서 피 터져요. 막 화산 터지고 지진 발생하고 그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못한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면 같이 책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호상열도요. 여기 구겨져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 수렴형 경계에서 해구, 여기가 해구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깊은데 수렴형 경계에서 해령, 발산형 경계예요. 바다 밑에서 여기 그냥 발산형 경계, 바다에 있는 발산형 경계를 해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가 구형인데 발산형 경계가 있으면 구형이다 보니까 이게 균등하게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보존형 경계, 거기서 지층이 끊어진 거 단층이라고 하죠. 변환단층 나오고요. 습곡산맥은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평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열곡이 있는 곳이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데인데 이건 이제 대륙판에 있는 발산형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천발 지진이 70km 이내, 중발 지진은 70에서 300km, 그리고 신발 지진은 진원이 300km 이하로 300km 이상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70에서 300 정도네요. 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천발 지진 발생을 합니다. 정단층이네요.
단층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역단층도 나왔나? 역단층도 나왔고. 어디 보자. 지층이 끊어진 걸 단층이라고 합니다. 지층이 끊어졌어요. 옆에서 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층이 끊어졌어요. 지층이 끊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을 상반이라 그래요. 지층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고 하는데 단층면에 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뜨려서 걸쳐진 것 같은 느낌. 이걸 상반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반이라고 하죠. 이거는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힘을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을 짱력이라고 합니다. 짱력에 의해서 상반이 내려간 단층을 정단층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도 뭐 역시 왼쪽을 상반이라고 해보죠. 단층면에 걸쳐진 거예요.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게 그 걸쳐진 것 같은 거. 요건 이제 양쪽에서 누르는 힘입니다. 가로 방향에서 누르는 힘을 횡압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상반이 상승을 하죠. 상반이 상승했어요. 이런 걸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되게 어떤 학문의 극단까지 이른 사람들,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이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잠시 넣어두세요. 일단 나와 있는 지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습득을 하셔야 돼요. 뭐 어찌됐건 상상력,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상반 하반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떡할까? 똑같이 이렇게 좀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정단층이거든요. 어디가 상반이죠? 어디가? 얘가 상반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또 어디가 상반인가요? 오른쪽이 상반이죠. 그러니까 위에 걸쳐진 거. 이게 저를 되게 작게 잡았는데 이게 오른손이요, 왼손. 오른손이 상반입니다. 상반이 올라갔어요. 역단층. 오른손이 상반입니다. 상반이 내려갔어요. 정단층. 이렇게 하면 왼손이 상반입니다. 상반이 올라갔어요. 역단층. 왼손이 상반입니다. 상반이 내려갔어요. 정단층. 상반, 하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단층 했고요. 해양판에 발산한 경계는 해령, 대륙판에 발산한 경계는 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존형 경계,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 여기가 변환단층이고요. 그리고 횡압력이 작용을 하면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하면 역단층, 습곡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장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횡압력, 수렴형 경계에서는 횡압력, 습곡산맥이나 아니면 습곡 역단층이 이렇게 해구가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고요.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 해령, 열곡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겠죠. 네, 다 한 번씩 이야기했으니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주변 좀 볼까요? 여기가 좀 심각해요. 그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판 3개가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판의 경계에 가깝다 보니까 지진이나 화산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판의 경계 쪽에 이제 해양판 들어가는 쪽에 해구가 있고요. 여기는 베니오프대 있고요. 지진 화산 발생을 하고요. 일본 열도, 호상 열도이고요. 그리고 지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가스, 기체가스라고 하죠. 대부분이 수증기입니다. 대부분 수증기.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지하 깊은 곳에 뜨거워서 돌이 액체 상태로 녹아 있어요. 이걸 마그마라고 하고요. 마그마가 올라가서 화산가스 빠진 액체를 용암이라고 합니다.
화산 쇠설물은 이제 화산에서 나오는 고체 물질인데요. 그 크기에 따라서 진, 재, 력, 암괴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거 순서로 진재력 암괴,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체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화산은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피해죠. 화산가스에 포함된 가스기체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애들이 산성비를, 그리고 이제 용암 흐르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겠죠. 화산 쇠설물이 흐르는 걸 화산 쇠설류라고 하는데 산불, 산사태, 항공기 시야 막고요, 엔진 고장 일으키고요. 그리고 대기로 분출된 다량의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서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추기도 합니다. 화산탄 등이 날아와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광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화성광산, 화성암들이 있는 지역이 만들어지죠. 마그마가 밑에서 쫙 올라왔거든요. 이걸로 이제 난방도 할 수 있고 지열 발전도 할 수 있고요. 이게 화산재가 이렇게 쌓이면 처음에는 이제 피해가 있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무기질이 풍부하거든요. 관광자원, 뭐 온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 없죠? 뭐 없는데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는다. 예. 뭐 댐과 수로 건설해서 용암을 굳게 하거나 이동 경로를 조절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암유에다가 흐르는 거에다 바닷물 뿌려가지고 용암 식히고 속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흐르도록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전조현상에 대한 감시체계, 경보체계, 대피체계를 강화한다. 예, 근데 쉽지가 않죠. 지진이 발생할 것 같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라고 감시하고 경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 오차가 100년 정도거든요. 야, 저기 화산 터질 것 같아 하면 지금 내일 당장 터져도 100년쯤 후에 터져도 그 예측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 이걸 지진이라고 합니다. 진원은 그 지진이 일어난 근원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한자를 써서 진원에 가장 가까운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흔들림이 전달되겠죠. 이 흔들림이 전달되는 걸 지진파라고 해요.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타내는데요. 이 규모는 어디서 봐더라도 똑같아요. 어디서 관측을 해도 어디서 보더라도 같습니다. 규모는 같아요. 그리고 진도는 특정 지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진앙에 가까우면 진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정도. 규모는 그 지진의 규모, 사이즈. 진도는 내가 흔들림이 느끼는 정도. 그러니까 이건 측정 지점에 따라서 진도는 다르고요. 규모는 측정 지점과 상관없이 그 지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지진의 영향이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군요. 와, 정말 긍정적이다. 지진이 긍정적인 게 있다고. 자, 부정적인 영향부터 좀 보겠습니다. 피해죠. 지표면 갈라지고요. 건물 무너지고요. 다리 무너지고요. 가스관 파괴되고요. 전선 끊기고요. 합선 누정, 화재 발생하고요. 산사태 일어나고요. 그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 오거든요. 이걸 지진해일 혹은 쓰나미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이것도 이용을 한다는군요. 지진 기록을 분석하여 피파, 에스파가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지고 반사, 굴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피파는 좀 빨라요. 프라이머리 웨이브. 제일 빨라서 프라이머리 웨이브. 피파예요. 1초에 8km 정도 갑니다. 에스파는 좀 느려요. 세컨더리 웨이브. 1초에 4km 정도를 진행해요. 두 번째로 도착을 하죠.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하고요.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매질에 따라 이런 지진파는 속도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 확인이 되고요.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또 이제 지하 구조를 파악하고 지하 자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 지진으로 지질 구조 파악해가지고요. 도로, 건물, 댐 어디에다 짓는 게 좋을까? 적절한 장소를 찾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처요.
토지는 활성단층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아예 짓지를 말자. 내진 설계,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자. 실시간 지진 예보하자. 지진 해일 경보하자. 안전교육 시행하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롱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방이 트여 있는 식탁 안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머리 보호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일단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또 지진이 보통 오곤 하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지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건물 옆에 계시지 말고 운동장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낙하물입니다.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시면 돼요.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의 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권이 직권에, 직권이 수권에, 직권이 기권에,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쳐요. 예,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하기 문제 보도록 하죠.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입니다. 멀어지는 경계는 발산형 경계이고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가까워지는 곳은 수렴형 경계이고요. 멘틀 대류가 부딪힌 다음에 하강을 해요. 인접한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곳은 보존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화산활동, 천발지진 발생하고요. 해령, 열곡대가 발달을 합니다. 보존형 경계는 화산은 없고요. 천발지진이 발생합니다. 보존형 경계는 이제 단층 끊어진 거예요. 변환단층, 지층 끊어진 거, 변환단층이 발달을 합니다. 수렴형 경계, 섭입형은 화산활동이 일어나고요. 천발, 중발, 신발지진 발생하고 호상열도, 습곡산맥, 해구가 빠졌네요. 충돌형은 습곡산맥 할까요? 습곡산맥. 네, 섭입형의 습곡산맥이 안구가 섭섭해요. 네, 안데산맥. 충돌형이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인도랑 유라시아, 섭입형 산맥은 태평양과 남아메리카. 직권의 변화는 지구 시스템의 각권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상승하면서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등의 분출물이 이거 화산하고 지진인 것 같습니다. 화산활동, 지진. 예. 화산하고 지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죠. 발산형 경계 벌어지는데요. 여기 수렴이죠. B도 수렴이죠. C는 스쳐 지나가네요. C는 보존형이고요. 그리고 E가 수렴이네요. D는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D, 수렴형 경계는 A, B, E, 보존형 경계가 C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판 경계에서 형성되는 지형들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멀어지는 경계, 발산형이요? 발산형에서 뭐 있을까요? 열곡, 해령.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발산형이고요. 그냥 써놓고 할까요? 발산형. 그리고 해구는 수렴형. 습곡산맥도 수렴형. 변환단층은 보존형. 호상열도도 수렴형입니다. 자, 가까워지는 곳 수렴형이 기역, 리을, 비읍 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발산형 경계에서 OX 퀴즈 좀 보도록 하죠.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옳습니다. 그리고 천발지진, 화산활동 일어나고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3번에 OX. 4번입니다. 보존형 경계의 OX 퀴즈인데요. 보존형에서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존형 경계에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요. 해령과 나란히 아니라 해령과 수직으로. 여기 해령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보존형 경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해령과
수직이죠. 수직. 나란한 게 아니고. 그리고 변환단층을 따라 천발 지진은 발생합니다. XO, XO 이고요. 5번입니다. 충돌형. 그림은요. 이거 충돌형이요. 죄송합니다. 수렴형 중 섭입형이요. 섭입형. 환경계에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삽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산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친 영향, 익숙해집니다. 화산지대는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화산활동으로 유용한 광물이 생성되기도 하고요. 생성되었다랄까 올라오고요.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는 평균 기온을 하강시킵니다. 햇빛을 막거든요. 6번에 OOX였고요.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아닌 거. 화재, 지방 번개, 기온 하강은 좀 상관없네요. 나머지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좋은데 잠깐 요건 좀 볼까요? 몇 개만 좀 볼게요. 여기 유라시아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여기가 인도거든요. 여기에 수렴형 경계잖아요. 여기 A에 뭐가 있냐면 A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A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 여기요. 요 라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섭입형 안데스 산맥, 칠레 해구랑 페루 칠레 해구,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서양이거든요.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여기 해령이 길게 있죠. 여기가 없나? 대서양 중앙해령 J자가 여기 있군요. J자가 대서양 중앙해령 좀 많이 나오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 미국 서부에 LA 있거든요. 그쪽에 뭐가 있냐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요. 보조전 경계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재난 영화 중에서 산 안드레아스라는 그 영화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제목만 알고 있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본 해구, 일본 옆에 여기 우리나라 있죠.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이제 호상 열도이고요. 그 일본 해구에서 쭉 내려오면 좀 많이 들어봤죠, 요쪽.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일본 해구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태평양 쪽으로, 필리핀 쪽 말고.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죠.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쪽은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리카 있으면 아프리카 중앙에서 동쪽, 여기도 이제 발산형 경계거든요. 여기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해요.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판이 생성되는 곳은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은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충돌형 말고 섭입형 찾으시면 돼요. 내신 만점 문제 풀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는요, 지진이 발생한 지역, 나는 화산 분포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네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가 가장 크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대서양 연안보다, 대서양 연안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대서양 연안보다 태평양 연안에서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요 동네 그렇죠. 요 동네. 그러니까 화산이 발생하면 거의 지진은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꼭 화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1번에 5번.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체로 일치하는 까닭은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판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번이었고요. 그리고 3번.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판의 두께, 지각의 두께가 같진 않아요. 판의 두께가 지각보다 두껍겠죠. 판은 100km 정도 됩니다.
판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대류를 따라 이동을 하고요. 판의 중앙부에서 지각 변동은 주변부에서 중앙이 아니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에 3번. 4번입니다. 판 구조인데요. 요 A가 지각이고요. 여기 한 100km까지. 여기가 암석권 내지는 판. 그리고 요 C 부분이 한 400km까지가 연약권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죠. 판은 AA. 지각과 상부 멘트를 합쳐서 100km 정도를 판이라고 합니다. 4번의 1번이었고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 상승부에서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멘틀 대류 멘틀 대류 하강부, 이게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 서비평면은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부요. 여기는 이제 발산형 경계, 해령 열곡대 정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번, 5번이 2번. 6번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보존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보존형에서 천발 지진 발생하고요. 발산형에서 멘틀 물질의 상승이 일어나고요. 수렴형에서 해구, 습곡산맥 형성될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지진은 다 발생합니다. 5번, 6번에 5번. 7번입니다. 7번, 8번 연계되는 문제네요. 판의 경계를 이렇게 모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지형 A는 습곡산맥이 좋겠고요. B는 해구, C가 여기 변환단층, D는 해령이 좋겠죠. D는 해령. 자, 8번 옳은 겁니다. A, 습곡산맥에서는 안데스 산맥과 같은, 어디 보자, 이게 서비평이죠. 안구가 섭섭하네요. 서비평이면 안데스 산맥 옳고요. C, 변환단층, 지진 활발하지만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D, 해령,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이고요. B, C, D. 여기 B는 천발, 중발, 신발, C는 천발, D도 천발, 모두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8번에 1번. 9번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군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 여기는 북아메리카. 여기는 저기 산안드레아스 단층이고요. 산안드레아스. 그러니까 변환단층,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죠. 그리고 아프리카판 요쪽은 이제 열곡대, 발산형 경계,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A는 발산형, C는 보존형이고요. 화산활동이 발산형에서 일어나는데 보존형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B가 잠시만요. B가 열곡이죠. 열곡. B는 시간이 지나면 A와 같은 지형으로 표현될 것이다. A. 이게 무슨 말일까요? A는 여기가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이거든요. 여기도 벌어지다 보면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3번. 그리고 10번입니다. 둘 다 수렴형이죠. 수렴형 중에서 서비평, 해양판이 있으면 서비평입니다. 대륙판만 있으면 충돌형.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이고요. 나는 이게 수렴형이면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입니다. 신발 지진은 가보다 가에서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에선 천발, 중발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는 아니고요.
화산 활동은 나보다 여기 이제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요. 충돌형은 섭입형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 네 가지 경계 중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게 발산형과 섭입형이에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충돌형, 보존형이 있고요. 가에서 활발하다 맞죠? 3번. 그리고 11번. 세 가지 판이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경계, 대륙판하고 해양판, 수렴형 만나고 있으니까요. 수렴형이고요. 판의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작고요.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밀도가 제일 큰 거 누굴까요? C겠죠. C. 그러니까 맞은 애가 피 터져요. 여기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얘가 되겠고요. C가 A도 B가 A도 들어가는군요. A가 밀도가 제일 작아요. B, C의 경계를 따라 B와 C의 경계를 따라 해구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번 11번에 3번 12, 13번 죄송해요.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A가 대륙판 10곡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B가 대륙판 충돌형 충돌형 히말라야 산맥. C가 대륙판 해양판 만날 때 해구 가능하고요. D 해양판 해력 발산형. 마리아나 제도 E 보존형. 마리아나 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섬들이 많은데 보존형 경계에서 섬들이 많은데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 2, 3, 4가 맞으니까 5번 아니고요. 그 아까 앞에 있던 표를 좀 볼까요? 마리아나 제도 언뜻 나왔던 것도 같은데 마리아나 제도도 호상열도인가 봐요. C 이 근처에 뭐 있나 보죠? 마리아나 제도 죄송합니다. 마리아나 제도가 있나 봐요. 호상열도처럼. 어쨌든 마리아나 제도는 수렴형이네요. 해양판 수렴형. 해양판 수렴형. 보존형은 아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E 발산형 그리고 보존형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산형하고 보존형은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태평양 주변부에는 BC 수렴형 대륙판 수렴형. 이게 태평양 주변이니까 해양판이 꼭 껴 있어요. 그래서 충돌형은 아니고요. 그리고 E에서 보존형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발산형에서 생성돼요. 그러면은 1번 13번에 1번 이고요. 14번입니다. 자, ABC가 화산가스, 용암, 화산 쇠설물입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A는 화산가스는 산성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B, 화산 쇠설물이 많이 나오면 지표 부근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요거는 좀 그냥 돌 떨어지는 거거든요. 좀 뜨거운 돌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나오면서 충분히 상승할 거고 이렇게 충분히 식을 거고 요건 좀 무리네요. 0.1도도 안 오르나요? 뭐 그런 거 아니겠지만 상승한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C가 끈적끈적할수록 경사가 요런 종상화산, 종 엎어놓은 것 같은 순상화산이 있으면 점성이 클수록 종상화산, 경사가 급한 화산 몸체를 형성하겠지요. 3번. 15번입니다. 화산입니다. 화산. 옳은 거 찾아보죠. 화산가스에 포함된 성분이 사람과 가축체 식사 일으킬 수 있죠. 용암이 지표 따라 흐르면서 제3피에 입히죠. 화산재는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켜서 영구적은 아니에요.
그냥 그 해에는 농사를 망치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해에는 무기질 많아가지고요 좀 비옥한 토양으로 바뀝니다. 3번 15번에 3번 16번입니다. 그림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느 지전의 진도를 발생했습니다. 해석으로 아이고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기준으로 규모를 구분합니다. 진도는 이제 측정 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지진의 규모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B 지역이 7, 8 정도 되고요. A가 4. 예, B 지역이 더 진도가 크군요. 2번. 지진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 옳지 않은 겁니다. 산성비가 내려서 아유 이건 화산이죠. 죄송합니다. 지진이네요. 산성비는 화산이고요.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7번에 1번 18번 화산 활동과 지진에 대한 대처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으면 좋죠. 활성단층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이렇게 활발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 이용해서 지형 변화 감시하면 좋죠.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하고요. 좀 상식적인 걸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네요. 18번에 4번 서술형입니다. 자, 직권의 변화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A, B, C에 맞는 알맞은 개념을 쓰래요. 판 구조론, 판의 구조. 암석권이겠죠? 암석권이 판이고 판이 암석권이니까 암석권 연약권 한 것이 암석권. 그리고 어긋난다, 보존형 경계. 가까워진다, 만난다, 수렴형 경계. 멀어진다가 발산형 경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판의 구조로 연약권의 대류요. 연약권의 대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0번 A, B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쓰고 발산형이죠. 해령. 여기 수렴형, 섭입형이네요. 수렴형 중에서 해구. 지각 변동은 여기 화산, 천발지진. 여기는 화산,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A에서 B로 갈수록 여기에서 그 판이 생성이 되고요. 해구 쪽에서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게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 거예요. B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요거 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잠시만요. 딴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이게 의외로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령 쪽이고요. 해령 쪽이고 여기가 이제 해구 쪽이고요. 해령, 해구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퇴적물이요. 퇴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퇴적물은 바다 밑에 오래 있을수록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수심은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오고 magma가 이렇게 맨틀대류 상승하고 여기 맨틀대류 하강하니까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요.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집니다.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21번. 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군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재가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퍼져나가죠. 화산재가 퍼져나가는 것은 어떤 권역 간의 상호작용입니까? 바람이 부니까 퍼져나가는 거죠. 서풍이 불고 있네요. 그러면 기권과 직권이라고 하면 될까요? 화산재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요. 재산 피해, 농작물 피해, 항공기 운항 방해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햇빛 차단, 실력 업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가는 전세계 화산대 지진대 나는 판 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환태평양 연안의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고요. 화산 활동과 지진은 주로 판 경계에서 발생하며 대서양 연안보다 중앙부에서 대서양 중앙 해령 때문에 지각 변동이 활발합니다. 지진이요. 판 경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진대보다 화산대, 지진대가 더 많으니까 화산대보다 지진대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1번에 5번. 화산이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2번입니다. 전세계 주요 판 경계입니다. 옳은 것 찾으라네요. A. 여기 히말라야 산맥, 인도하고 저기 유라시아 대륙하고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B. 여기 인도 해구. 예, 좋아요. 진원의 평균 깊이는 B는 뭐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발생합니다. C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 천발 지진만 발생해요. B가 더 깊고요.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는 E가 D보다. E는 해안판이고 D는 대륙판이니까 인접한 두 판. E의 양쪽 판은 해안판이고요. D는 해안판, 대륙판이고요. 네. 그러면 E가 D보단 작죠. 같은 판이에요. E는 인접한 두 판이었네요. A에서는 수렴형이니까 횡압력, 역단층이 발달을 할 것입니다. 횡압력은 상상력, 상반이 상승하는 역단층이고요. 이번에 1번, 그리고 3번. 네.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화산가스에서 제일 많은 건 수증기입니다. 용암 온도가 높을수록 화산체의 경사가 완만하다. 네, 맞아요. 이거는 지금 조금 힘든데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성이 큰 애들이 있고 점성이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 마그마 성분에 따라서 점성이 크면 요런 종상화산을, 점성이 작으면 순상화산을 만들게 되고요. 점성이 크면 이렇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점성이 작으면 뜨거운 게 막 됐다 뜨거운 게 후루룩 흘러가요. 예. 온도가 높을수록 화산체의 경사는 순상화산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상화산은 흐르고요. 종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해요. 뻥 터져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보죠. 원래 여기선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낼 수도 있죠. 시험에서. 가나다 중에서 나는 용암, 토양의 성질과 기후변화에 가장 큰, 용암은 이제 흐르다가 굳을 거고요.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요. 화산가스나 화산재가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번이고요. 4번입니다. 여기 보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해양판이 섭입하는 두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진이 발생한 깊이입니다. 요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요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A에서 더 심하게 들어가네요.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고요.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해구는 B보다, 여기에 해구가 있겠죠. 여기에 해안판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A에 가까운 곳에 있고요. 화산 활동은 D보다 C에서 이게 지금 요게 판을 이렇게 하면 되죠. C판이 D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은 애가 피 터진다고 했죠. C보다 D가 맞았어요. D보다 C에서 덜 활발하게, D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에서 더 활발하게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두 판의 경계면의 평균 기울기는
가가 크죠. 가가 딱 봐도 가가 크죠. 그러면 1번. 네, 4번 1번이었고요. 그리고 네, 해보죠. 좀 빨리 할까요? 여기는 기권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전체 단원, 중단원 마무리군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0km 정도인데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합니다.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수권이라고 하죠.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권은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인데요. 요거는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건 지구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지구 자기장, 외권에 있는 지구 자기장. 자,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게 호흡 광합성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요. 물의 순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거의 99.9%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의 99.9%가 태양 에너지이고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판 구조론, 지구 표면을 이루는 판들이 상대적으로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 이게 판 구조론이고요.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인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합니다. 100에서 400km가 연약권이고요. 판 이동의 원동력은 연약권의 대륙입니다. 멘틀의 대륙도 괜찮습니다.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면 여기 이제 발산형 경계가 되겠는데요.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수렴형 중 충돌형은 습곡산맥 있고요. 습곡산맥. 그리고 네, 중단원 마무리 문제 보죠. 기권하고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보죠. 이렇게 됐네요. 여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되겠고요. 지각 멘틀, 외핵도 괜찮고 아니면 핵도 괜찮습니다. 옳은 거 찾아볼까요? 기권, 직권은 모두 온도 변화는 아닙니다.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분포입니다. A, B는 성층권, 대륙권이고요. C는 구성 물질의 상태에 따라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4번, 1번에 4번. 기권의 층상 구조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죠. 가의 A층과 C층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A, 대륙권은 대류현상과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기상현상 나타나고요. C,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나타나는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번, 1번. 3번입니다. 자,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지구 시스템 변화 과정인데요. 여기 지금 기권인 것 같은데요. 기권, 우주선. 우주선을 막았구나. A는 외권의 자기장이고요. B는 자외선이니까 기권의 성층권 아니면 오존층,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자, 옳은 거 보죠. 자기장은 외권에, B는 오존층은 기권에 속합니다. A는 자기장, 광합성을 하는 생물에 의해 형성될 리가 없죠.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B가 형성되면서 오존층 만들어지니까 육상으로 생물들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3번. 4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죠. 화산 폭발로 발생한 먼지에 의해 기온이 낮아진다. 기권, 직권. 괜찮네요. 괜찮아요. 물속에 녹아있는 탄산 이온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형성된다. 수권, 직권. 저희도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수권, 기권.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방출된다. 이건 생물권, 기권. 해저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발생한다. 직권, 수권이니까 B.
예, 옳지 않은 거 5번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표는요, 그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의 양과 각 에너지원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10의 17승 태양 에너지고요. 5.4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2.7 제일 적은 게 조력 에너지이고요. 뭐 조석 현상.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각각 쓰래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기억에 해당하는 것 조석 현상, 밀물 썰물 쓰셔도 괜찮습니다. 가나다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 근원. 뭐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핵에서의 수소 핵융합,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그로 인한 멘틀의 대륙,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의 인력, 달과 태양의 인력 쓰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러면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각 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건데요. 옳지 않은 거. 태양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조력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아이고야, 넘어가죠. 7번입니다. 물 수지. 그러니까 이제 수지는 수치로 나타낸 지수예요. 물이 이동하는 정도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라는데요. 어디 보자. 땅은 지금 들어온 게 많고, 하늘에서 볼까요? 60, 320, 380 들어옵니다. 그럼 380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 96, 96이랑 284면은 380 되거든요. 96. 그럼 땅에서 좀 볼까요? 96 들어왔으면 96 나가야죠. 60 나갔으니까 바다로 유출되는 게 36 하면 됩니다. A에서 B를 빼면 96에서 36을 빼면 60이고요. 그리고 수문열의 형태로 잡열,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방출되는 열,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대륙보다 바다의 그 수증기가 더 많으니까요. 네, 바다의 잡열도 많을 것입니다. 해양에서는 증발량이 320, 강수량이 284, 시간이 지날수록 해수의 양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지표에서 유출되는 것도 있거든요.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7번에 3번. 8번입니다. 그러면요,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C, 카본, 탄소 순환 과정입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옳은 거 찾아보죠. 직권에서 탄소는 화석연료, 탄산칼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A,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광합성으로 오죠. B,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호흡의 형태로 이동하고요. 해수의 수온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요. 그 사이다에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에 니은, 2번, 9번입니다. 나래는 판의 구조와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A, B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B는 코코아인가요? 그러면 지각인 것 같고요. 아니면 판도 괜찮습니다. A는 아마도 발산형 경계가 아닐까. 발산형 경계, 해령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여기 희미하게 뭐가 좀 벌어져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 가루로 덮인 표면은 지각 괜찮아요. 우유는 멘틀 괜찮습니다. 우유의 움직임이 멘틀 대륙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A와 같은 경계에서는 해령이나 열고 좋아요. B는 판의 운동에서 경계군요. 경계. 수렴형 경계 괜찮습니다. 답이 없네요. 어떡할까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코아 가루로 덮인 표면은 판, 우유는 연약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없어가지고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하기만 마음인데요. 어쨌든 표면을 판, 우유를 멘틀이라고 하든지 연약권이라고 하셔도 딱히 시비 걸 만한 게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게 좋은데요.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 같아요, 문제가. 하여튼 9번은 5번으로 가고요. 우리 앞에서 좀 뭐라고 했는지 좀 읽어볼까요? 이 실험이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코코아 가루를 판, 우유를 멘틀. 이거 지각이라고 해서 틀렸다. 네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판이 100km, 그리고 연약본이 100에서 400km니까 두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판이랍니다. 네, 판이 맞긴 하죠. 그리고 어디였어? 네, 10번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예. 그러면 이제 섭입형하고 저기 발산형하고 섭입형.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가? 예. 섭입형. 아니요. 발산형. 자, 섭입형하고 발산형이었고요. 그리고 충돌형하고 보존형이요. 멘틀 대류가 하는가? 예. 충돌형. 아니요, 보존형.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는 섭입형. 대륙판과 대륙판은 아니에요. 해양판이나 대륙판, 해양판. B에는 발산형, 해령 괜찮습니다. D, 보존형의 변환 단층 괜찮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충돌형이 히말라야 괜찮습니다. 예, 10번에 5번이고요. 11번입니다. 그림은요. 1990년에서 2006년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진하고요. 지진이군요. 지진. 파란색이 신발 지진이고요. 빨간색이 천발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이 대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는 거 찾으랍니다. 여기가 홍해군요. 수렴형 경계가 발산형 경계죠. 여기 화산활동이 발산형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아니죠. 발산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활발합니다. 네, 발산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에는 잡아당긴 힘,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발달할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발산형이니까 상승할 거고요. A 지역에 생성된 호수의 폭은 점차 넓어질 것입니다. 옳은 거 2번. 발산형은 화산활동을 합니다. 11번은 2번. 자, 12번입니다.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이요.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 BC 구간만 보존형이고 AB와 CD는 발산형입니다.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는 구간은 보존형 BC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이 구간이 아마 보존형이겠죠? 지각 변동은 천발지진. 형성되는 지형은 보존형 경계 가시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어디 보자. 남아메리카 주변이래요. 남아메리카. 태평양 쪽, 나스카판. 여기, 대서양 쪽입니다.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가에서 나스카판은 남아메리카판보다 파고 들어갔으니까 밀도가 큽니다. 가나 지역은요, 여기 뭐 별일 없는데요. 모두 나 지역은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딱히 경계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모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건 아니고요. A에서는 해구가 발생합니다. B, 발산형 경계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됩니다. 5번, 13번에 5번. 14번입니다. 2페이지 남았네요. 그림 가는요, 우리나라와 일본 주변의 진앙 분포. 나는 AB, AB 구간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라고 나왔군요.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얕아져요.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경사는 AB 구간보다 CD 구간에서 더 급하다. 지금 AB 구간은 천발 지진 한참 발생하다가 신발 지진 발생했고요. 여기 요만큼 갔는데 바로 신발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CD 구간에서 더 급한 게 옳습니다.
일본은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된 스폭 산맥이 아니라 호상열도입니다. 일본은 14번에 2번. 15번입니다. 으이차. 주요 판 경계를 나타내는데요. 메탈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은 발산형이요. 여기 화살표가 안 나왔. 여기 이렇게 얇게 두껍게 뾰족뾰족하게 나왔죠. 발산형. 또 두꺼운데요. 발산형. A, B, A. 발산형이 A와 E이고요. 그리고 CD 지역은 C는 뭘까요? 보존형. C는 보존형. 보존형은 판의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습니다. D는요. D는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판이 소멸돼요. 역단층은 횡압력. 양쪽에서 역단층은 이렇게 횡압력.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렴형이요. 수렴형, 역단층이 형성될 때 적용하는 힘은 수평 방향, 가로 방향으로 누르는 힘, 횡압력이고요. 수렴형이 D, B요, BD 였습니다. 그리고 16번 화산 분출물에 의한 피해 사례입니다. 옳은 거 용암유 화산재군요. 기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용암보다는 화산재가 큽니다.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을 덮으면 햇빛을 가리죠. 그럼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요. 피해 면적은 일반적으로 가보다 화산재가 더 멀리까지 퍼집니다. 용암유에다 용암의 흐름에다 물 뿌려주면 피해 줄 수 있겠죠. 5번 16번에 5번 17번 그러면요 전 세계의 진앙 분포를 그리고 표는 최근에 발생한 규모가 큰 새 지진 A, B, C의 자료를 나타낸 것입니다. 볼까요? A가 북위 3도, 동경 95.8도, 대충 이 정도겠죠. 60, 80, 90. 요 지역일까요? 요 정도가 A인 것 같고요. 그리고 B는 35.9도, 남이 35.9도, 서경 72도, 60, 80, 72, 30. 요 정도가 B인 것 같습니다. C가 북위 38도, 예. 동경 142도. 여기죠, 일본 쪽. 예. 옳은 거요. A 같은 경우에는 충돌형입니다. 일단 좀 써볼까요? 충돌형. 수렴형 중에서 대륙판, 히말라야 산맥 있는 B는 여기 안데스 산맥이요. 섭입형. 수렴형 중에 섭입형, 안데스 산맥. 그리고 C는 저기 섭입형. 호상열도도 괜찮고 해구도 괜찮고요. 충돌형 A는 판의 발산형 아니고 저기 수렴형이고요. 그리고 B 발생 지역은 환태평양. 예, 여기도 태평양 연안입니다. C 발생 지역이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C. 예, 여기 판의 경계 섭입형 화산활동이 활발하고요. 지진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양이 제일 많은 곳은 A이다. 지금 지진이 그래도 제일 넓게 발생하는 걸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제일 넓게 발생한 거. 니은디귿이 넓게 발생했으니까 다른 데보다 넓죠. 그러면 에너지 양이 많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번에 5번 이거 네. 자, 가는요 원시지구 기권의 구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성층과 오존층 생기면서 두 개의 구간이 네 개의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에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가에서 나로 변한 거는 생물의 광합성 해가지고 산소가 많아져서 이고요.
나에서 오존층이 사라지면 지구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지는 않습니다. 오존층 없을 때도 해양생물이 있었어요. 1번에 3번. 그리고 2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탄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의 생성은 하늘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돼야죠. A 과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석연료의 연소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B 과정이 활발해지면 지구 전체 탄소량은 항상 유지됩니다. 기권이 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수권이 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지 물질은 순환을 해요. 지구계 내에서. 석회암은 주로 C 과정을 통해서 침전돼 가지고 석회암이 만들어지고요.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가 녹는 것보다 석출되는 게 더 많아. D 과정보다 E 과정이 D 과정이 E 과정보다 덜 활발해집니다. 기억 디귿 1번. 그리고 3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판의 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발산형이고요, 보존형이고요, 발산형이고요. A는 애매하게 수렴 정도로 봐볼까요? 자, 옳은 거 찾아보죠. A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구 형성될 수 있습니다. B, C에서 보존형 경계나 발산형 경계에서는 첨발지만 발생을 하고요. C, 발산형 경계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판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3번에 1번. 자,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해양판 A와 B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되네요. B가 A 밑으로 파고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가 판의 경계일 겁니다. 근데 두 판의 이동 방향이 다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누가 더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B가 더 빨리 이동을 해야 A 아래로 파고들 수가 있죠. 기억은 6보다 클 것입니다.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을 거고요. 판의 경계를 따라 여기서 스폭 산맥은 좀 무리 같습니다. 수렴형이니까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좀 무리. 산맥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충돌형이나 섭입형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산맥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3번.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생명 시스템까지 하면 생명 시스템까지 하면 이제 대단원 1단원 물질과 규칙성하고 두 번째 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네요. 지구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